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한 국어의 원리와 공식의 저자 구자련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양기자의 연미동 시인 관련한 제시문을 같이 분석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한 국어의 원리를 통해서 소설을 읽는 논리문법 관점 안에서 소설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결국 이 세 가지 이슈가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인물이 많이 나올 때는 A, B, C, D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제시문을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서 나온 것이 9시쯤. 자,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 반장도 가게방에 놓은 흑백 텔레비전으로 저녁 뉴스를 시청하느라고 내가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 여기서 일단 인물이 김 반장과 즉 나가 등장을 합니다. 장가를 들며 색시가 컬러 텔레비전을 해올 것이므로, 자, 그러면은 컬러 텔레비전과 흑백 텔레비전은 약간 대립대조 비교 관계로 일단 연결 관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올 것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고물 텔레비전으로 견디어내는 김반장의 등허리를 흘낏 쳐다보고 나는 신발까지 벗고 의자 위에 냉큼 올라 앉았다. 잠이 오면 탁자에 엎드려 한숨 졸고 있어 볼 생각으로 나는 가물가물 감기는 눈을 비비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그쵸? 이런 텔레비전을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한산했고, 그죠? 지물포나 사진관도, 자, 지물포가 뭐죠?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물포나 사진관도 일찌감치 아크릴 간판에 불을 꺼둔 채였다. 우리 정육점은, 자, 일단은 지물포나 사진관, 우리 정육점 가게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리에 있는 이런 가게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지물포는 이걸 종이집니다. 자, 쉽게 말해서 종이 파는 가게를 지물포라고 합니다.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죠. 그죠? 중요한 이슈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캐치해내가는 핵심은 지물포, 사진관, 우리 정육점, 그 옆에 서울 미용실, 이런 가게들의 쭉 묘사가 이렇게 순서대로도 아니면 지그재그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휴일인지 셔터까지 내려져 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저녁 9시인 거죠.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일과 시간이 같이 언급이 된 겁니다. 그 옆에 서울 미용실은 경자 언니가 출퇴근하기 때문에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불을 꺼버린 채였다. 자, 경자 언니는 중요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일단은 C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슈퍼에서 공단 쪽으로 난 길은 공터가 드문드문 박혀 있어서 원래 칠흑같이 어두웠다. 자, 공단에 대한 이슈. 지금 여기는 어쨌든 공단인가 봅니다. 공단에 있는 이런 형제 슈퍼, 서울 미용실, 우리 정육점, 지물포, 사진관, 이런 것들이 쭉 묘사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블록 전 가야 세탁소가 내비치는 불빛이 쬐끔 새어날 뿐이고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소방도로 옆으로는 자갈이며 벽돌 따위가 쌓여 있었다. 자, 이거 상당히 뭔가 황폐한 그런 분위기가 을지년스러운 또는 변두리,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납니다. 그 핵심은 여기는 지금 공단인 거죠. 공단에 있는 분위기, 지역 분위기를 지금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공단 쪽으로 가는, 자, 공단 잡히셨나요? 이렇게 공단 쪽으로 가는 어두운 길에서 뭔가 비명소리도 같고 욕지기를 참는 안간힘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 일단 비명소리, 볼드 처리가 일단 됐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비명소리, 그죠? 아니 그때 나는
비몽사몽 졸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자, 아까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이 안에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자고 있었죠. 김반장 그 뒤쪽에 가서 이렇게 한숨 줄고 있어 볼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하고 지금 연결관계가 좀 잡히는 겁니다.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분명 잠에 흠뻑 취해 있었음이 분명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A는 지금 그러면은 문제와 연관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전이라고 하면은 이 A에 관한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오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제시문을 한 번에 쭉 집중해서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사실 시간상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쭉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꿈속에까지 쫓아와 악다구니를 벌이고 있는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탓인지도 몰랐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꿈인지 생신지 약간 헷갈리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 소리를 들었던 것,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묘사가 됩니다. 자, 그쵸? 하여간 허공을 가르는 비명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비명 소리가 꿈속이었거나 생시였거나 간에 들려왔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쵸? 이거는 사실이었던 거죠. 비명이 들린 거는. 움찔 놀라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누군가가 어둠을 뚫고 뛰쳐나와 필사적으로 가게를 향해 덮쳐오는 중이었다. 자, 누군가는 그럼 누굴까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C까지 했으니까 D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D가 지금 가게를 향해 덮쳐오는 중이죠. 그리고 그 뒤엔 덫에서 뛰쳐나온 노루 새끼를 붙잡으러 온 것이 확실한 젊은 사내 둘. 자, 이거는 E로 표시해 볼까요? 지금 E가 D를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쵸? 가게 쪽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쫓아오고 있었다. 그쵸?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략을 한 후에 다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씩씩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의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요 사내는 누군가의 D가 아니라 여기죠. 젊은 사내들이죠. 요 근거는 뭐 이걸 이 사내를 누군가 요 사내로도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런 것도 지금 잡히기 때문에 요거는 D가 아니라 E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내와 관련돼서 두 개의 옷저고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두 개의 옷저고리가 옷이죠, 옷. 그죠? 그도 당연히 런닝 셔츠 바람이었지만 소매도 달린 점자는 흰색이었으므로 빨간 셔츠에 비하여, 자, 흰색 옷과 빨간 셔츠, 아까 흑백 텔레비전과 칼라 텔레비전이 뭐 대비되듯이 대립대조 비교가 되듯이 이렇게 일단 둘 중에 한 명은 흰색이고 한 명은 빨간색, 아니면은 이 흰색은 누군가 D의 옷인가요? 이건 한번 이후 내용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훨씬 온순하게 보여졌다. 흰색이 더 훨씬 온순해 보였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지금 볼 때는 이 두 사람의 그 대비되는 과정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 D 누군가 지금 쫓기고 있는 사람의 외양을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샘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버린, 자, 사내는 계속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거죠. 발길에 차여버린 도망자, 이거는 D죠. 아까 누군가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반장, 아까 첫 번째 나왔죠. 김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자, 이 사내 주변은 누군가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겠죠. 계속 요 사내와 관련되니까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전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영 도와주세요. 자, 김영은 김반장인 것 같죠. A 도와주세요.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걸까요? 도망자겠죠. D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그쵸? D죠.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오는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꽉
찍어 눌렀다. 그쵸? 빨간 셔츠 아까 요거 잡힙니다. 그쵸? 빨간 셔츠 입은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는 D죠. 그쵸? 누군가. 자, 이건 누굴까요 도대체? 그쵸?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맞아볼 텐가?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김영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를 질렀다. 김반장의 얼굴이 대번 하얗게 질려버렸다.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이니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시오. 나가서들 싸우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심이 분명했다. 몽달씨네요. D는 아까 쫓기고 맞고 하는 남자는 몽달씨, 즉 아는 사람이네요. 그러고 보니 빛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껴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 자, 그러면은 남방 셔츠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흰색 셔츠는 여기서 사내 둘, 지금 보시면 요 사내 둘에 한 명은 흰색, 한 명은 빨간색을 입은 거죠.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요 몽다시 D는 우중충한 남방 셔츠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여러분들이 연결 관계들을 조금 찾아보면, 이런 찾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가 실질적으로 제시문을 분석하는 훈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틀림없는 몽다시였다. 아까는 워낙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 자식, 어디로 토끼는 거냐?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자, 빨간 셔츠 계속 나오네요.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다시 D죠. 몽다시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게방을 향해 튀었다. 방은 따로이 바깥쪽으로 난 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지금 아는 사이니까 이 상황을 지금 아는 거죠. 몽다시가 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나 몽다시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반장이었다. 자, 몽다시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피해보기 싫은 거죠. 그쵸?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빨간 셔츠가 몽달씨의 목덜미를 확 낚아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오는 몽달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런닝 셔츠가 찍 이빨새로 침을 뱉어냈다. 자, 이거 아까 하얀 옷 나왔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사내 둘이서 한 명은 화이트, 한 명은 레드 이런 옷을 입고 있고, 아까 몽다시는 어땠죠? 누런 남방을 입고 있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들이 실질적으로 소설에서의 연결관계가 설정이 되는 이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들을 짚으면서 독해를 해나가면은 이 제시문 읽고 나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기억도 나고. 그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술기운이 벌겋게 오른, 자, 이건 아까 제가 2로 표시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벌겋게 오른 번들거리는 눈자위가 징그러웠다. 나는 재빨리 불빛이, 자, 나는 아까 누군가요? B죠.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몽달씨를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김반장은 어지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밖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자, 김반장이 더 독하네요. 그쵸? 양기자의 원미동 시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A의 서술상 특징이니까 이거는 형식적 특징을 묻는 문제로 우선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A에 관한 부분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공단 쪽으로 걸어가는
어두운 길에서 일단 비명 소리도 같고 욕지기를 참는 안간힘 같기도 한 소리, 일단 소리가 들린 거죠. 그리고 그때 나는 비몽사몽 졸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을 제대로 뭐 꿈을 꾼 건지 아닌지 뭐 이런 상황에 헷갈리는 뭐 이런 정도를 묘사를 한 내용입니다. 1번 전지적 시점을 유지하여 서술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는 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전지적 시점에서는 제외가 되죠. 그죠? 틀렸습니다. 2번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난 것은 아니죠.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1인칭 관찰자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시점을 볼 수 있고 약간 헷갈리는 거는 일단은 1인칭 칭이네요. 1인칭 뭐 주인공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거는 내가 비몽사몽했던 내 이야기를 지금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의 상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경계가 이 A 파트는 약간 모호합니다. 다만 이전 이후 내용은 분명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왜냐하면 내 이야기라기보다는 A씨 즉 김반장의 여러 가지 묘사 그리고 뒤에는 몽달씨가 폭행을 당하는 그죠? 아까 D였나요? 몽달씨가 폭행을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관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맞지만 어쨌든 이 A 부분 안에서는 이 경계가 저는 약간 좀 모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그쵸. 내가 소리를 들었던 어떤 경험을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거는 약간 조금 맞는 거, 세모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사건의 전모는 드러내고 있는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찰자 시점을 끌고 가는데 반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관찰자 시점으로 유지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관찰자 시점에서 지금 주인공 시점으로 약간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관찰자 시점으로 지금 전환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관찰자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을 지금 실감나게 뭐 묘사하는 거 같지도 않습니다. 그쵸? 틀렸습니다. 4번 제3자의 시점에서 사건에 대해 치우침 없이 판단을 제시한다. 자, 이거는 일단 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3자, 3인칭의 관점이 아닌 거죠. 그쵸? 틀렸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치우침 없이 판단하는 거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긴가민가 비몽사몽 상태에서 약간 주관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현재 나의 시각으로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쵸? 현재 나의 시각으로 뭐뭐 했다, 아니었다, 뭐 이런 정도 들려왔다, 뭐 이런 정도의 과거 사건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시각으로. 자, 이거 출제자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관찰자일 수도 있고 1인칭 뭐 주인공으로 볼 수도 있고 약간 경계가 좀 모호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과 관련해서 지금 개념으로는 시점, 문학 개념으로는 시점이 나오는 형식을 묻는 문제 이걸 일단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점과 관련해서 제가 독한 국어의 원리에서 자세히 뭐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어떤 소설이 이렇게 끌고 갈 때 시점이 일관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약간 어느 부분에서는 시점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약간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시점이 뭐 1인칭 주인공이냐, 1인칭 서술자이냐,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어떤 거는 지그재그로 뭐 나왔다 어떤 시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경계가 모호한 시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시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김반장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김반장은 아까 A였나요? 그쵸? A와 관련해서 나왔었던 부분이 아까
김반장 요 앞부분에서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김반장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등장을 하나요? 김반장이 아까 뭐 김영 뭐 이야기하는 요 부분에서도 김반장이 좀 등장을 하고, 그죠? 요 안에서. 그 다음에 뭐 무슨 소리요? 쉽지 않으니 여기서도 김반장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도 김반장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쵸? 김반장이 이쪽 부분도 많이 나오죠. 그쵸?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김반장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 인물이다. 자, 일단 요거는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 인물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거는 약간 올곧은 모습과 연관을 지을 수 있고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김반장의 모습은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건 주체적이지도 않고 세태에 휩쓸리는 것하고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사태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중립적인 인물 아니죠.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3번,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자, 이거는 또 아니죠. 일단 김반장의 핵심은 지금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적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그죠? 근데 지금 3번은 이거는 뭐 굳이 말하면 이기주의죠. 이기주의적 관점인데 틀렸습니다. 4번,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이해 타산적 인물이다. 그쵸? 상황을 급급하는 게 아까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아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몰라요 하면서 상황을 모면을 하고, 가게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쫓아내죠. 나가요 하면서 일단 장사를 망치지 말고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 이익에 뭔가 침해가 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성격인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뭐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자기 가게를 치우고 있죠. 그쵸?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5번, 모두의 입장을 공평하게 수용하는 개방적 인물 아니죠.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39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보기는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내용을 요약적으로 정리해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플러스 적용 창의 문제로 우선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러한 보기가 등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현대소설 관련해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 즉 소설이든 시든지 간에 이런 보기에는 대부분 개념이 주어집니다. 이 말을 달리 하면은 문학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가 또는 요약 또는 사회적 배경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내용을 일반화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반화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소설 제시문의 여러 문장들에 관련된 하나의 압축된 개념, 일반화된 개념하고 매칭이 되겠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택지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제시문이라고 하면은 선택지는 제시문 부분, 그 다음에 보기 부분, 이렇게 해서 제시문의 단어라든가 문장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또 보기에서 언급한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서 두 개를 연결 지으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기 내용만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시문 내용만 가지고, 그죠? 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문 내용만 가지고 선택지가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기가 앞에 오고 제시문 내용이 뒤로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선택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선택지가 구성되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하시면 보기가 나왔다고 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외로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한번 저는 이 보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가능한 한 선택지로 구성될 만한 부분들을 조금 예측하면서 그 내용에 표시를 하고 그 표시한 내용이 선택지에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